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놀라운 과학적 증거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소중한 손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과학자들은 최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아니 모든 생명체 안에 정교한 디지털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코드가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그것을 만든 프로그래머는 더욱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우리의 DNA 코드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복잡하고 뛰어나다면 이 코드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자 없이 쓰인 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머 없이 스스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물론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신다윈주의를 통해서 말이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다윈의 의심의 저자인 스티븐 마이어 박사는 신다윈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다윈주의에 따르면 새로운 유전 정보는 DNA 분자의 염기 서열에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생겨납니다. 만약 이 무작위적인 변화가 생존에 유리하다면 그 정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생명체의 형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즐겨하는 비디오 게임을 복사할 때마다 무작위로 오류, 즉 버그가 생기고 게이머들이 그 버그가 생긴 버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공유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대단한 게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작위적인 오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DNA 코드에 생긴 복사 오류, 즉 돌연변이가 이토록 다양하고 경이로운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정말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생각하고 사랑하며 예술을 창조하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작동하는 코드에 무작위적인 변화를 가하면 그 정보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훨씬 전에 원래의 기능마저 파괴하고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DNA 정보는 본질적으로 문자나 디지털 정보와 같습니다. 올바른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보다 잘못 배열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문자를 바꾸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문장이 탄생하기는커녕 원래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작위적인 유전적 변화가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 구조 하나라도 만들어낼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과학자가 이 확률을 직접 계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분자 생물학자인 더글러스 엑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능성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본 결과 그 확률은 10의 74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10의 74제곱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은하계 어딘가에 원자 하나를 숨겨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눈을 가린 채로 단 한 번의 기회에 수많은 원자들 중에서 바로 그 특정 원자를 정확히 집어내야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새로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이 비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합니다. 엑스 박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수십억 년 동안 겪었을 모든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전부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연한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단 하나의 새로운 기능성 단백질 구조조차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 하나도 아닌 0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종류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 중 상당수는 각 생명체에게만 고유한 것들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 수천 번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확률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기계적인 과정은 생명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유기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창조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연변이라는 맹목적인 과정이 생명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 수 없다면 그 정교하고 방대한 정보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의 일관되고 반복적인 경험에 따르면 정보의 근원을 추적하면 항상 지성적인 존재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코드이든 책에 쓰인 문장이든 그 정보의 출처는 언제나 마음, 즉 지성을 가진 존재이지 물질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며 얻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보는 항상 지적인 근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지식을 생물학의 역사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초에 이토록 정교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정보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설명 역시 마음, 즉 방향성 없는 물질적 과정이 아닌 의식을 가진 지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다윈주의와 상충되는 증거들이 제시될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진화라는 맹목적인 과정을 맹신하며 과학이 발견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생명의 근원에는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진보된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지성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탐구를 엄격한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사랑을 느끼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주는 설계나 목적의 증거가 전혀 없다. 나는 먼지 속의 먼지를 도는 먼지 위의 먼지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까요? 다행히도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프리먼 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구조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과거 나사에서 16년 이상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물리학자 비잔 나마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주의 속성과 특히 우리 지구가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고 유익을 얻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단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를 환대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우주 탐험가가 되어 옛딴 행성에 착륙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산소도 없고 기온은 영하 수백 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저 멀리 어떤 구조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집처럼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복을 벗으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고 냉장고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이때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목적 없는 자연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과 같은 인간을 위한 집으로 이곳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성, 지구가 바로 그 집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필수적인 물과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번성하기에 딱 알맞은 비율의 산소질소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을 순환시키는 판구조론이 있고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목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들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혜성과 소행성들로부터 태양계를 청소해줍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심지어 우주 그 자체의 물리 법칙들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이란 만약 자연의 기본 상수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이 우주에서는 결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관측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주의 물리 법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우주 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중력 값을 바꿔봅시다. 중력이 너무 강하면 별들이 불안정해져 생명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너무 약하면 별들이 탄소나 산소와 같은 생명 필수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뿐만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 강력과 양력 같은 근본적인 힘들의 비율이 아주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말 그대로 딱 좋은 우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앱의 설정 값을 무작위로 돌렸을 때 우연히 중력이 생명이 존재 가능한 값으로 설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분의 1, 100만 분의 1.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 확률은 10억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분의 1보다도 더 희박합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중력 하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다른 여러 물리 법칙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일부 유물론자들은 다중우주론이라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가 생명을 품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십억 개의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운 좋게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니콘이나 요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우주를 생성한다고 가정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도 미세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세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미세 조정을 끌어들여야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 미세 조정된 자연의 수많은 측면들은 압도적인 증거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이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